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통령 하려면은 시시한 사람이 청와대 들어가면 나라 말아먹어버려요. 이제 허경영이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는 더 이상 있어 없어요? 허경영이가 청와대에서 나오려고 그러면 국민 배당금이 없어져 안 없어져? 그러니까 국민들이 내 나오게 해 못해? 거기가 감옥이야 감옥. 들어가면은 청와대만 들어갔다만 나오려고 하면 또 해라 또 해라. 아예 못 나와. 그러니까 그냥 왕이 되는 거야 아니에요? 그래서 황제 제도가 돼야, 잘 보세요, 나라가 영국이라는 나라와 일본이라는 나라가 왕이 없었으면 세계를 제패했을까 안 했을까? 못합니다. 나라가 조망만한 나라일수록 왕이 있어야 돼 안 있어야 돼? 태국 왕이 있어 없어요? 잘 보세요. 이 태국이 왕이 있는 것이 얼마나 유리하냐면은 우리나라는 이 태국의 왕은 우리나라 고종보다 머리가 좀 좋았어요. 고종은 좀 속도가 늦었지. 굉장히 태국의 왕이 머리가 좋아. 왜냐하면은 2차 대전 때 아시아에서 태국만 전쟁 피해를 안 받았어요. 맞죠? 예? 왜 안 받았죠? 그 자리 좀 해서 드려요. 태국만 전쟁 피해를 왜 안 받았냐면 이 왕이 우리나라 앉으세요. 자, 이 시끄러우면 이게 눈이 전부 절로 가 있네. 일로 보세요. 잘 보세요. 영국과 일본이 왕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잘 됐는데 프랑스는 베르사유 궁전에 왕을 죽였어 안 죽였어? 그래서 프랑스는 왕을 죽임으로써 세계 제패를 못 해버린 거예요. 자 보세요. 영국은 왕이 있다 보니까 호주도 여왕이 가면은 호주의 여왕이 주인이야. 맞아. 카나다 가면 주인이야. 예, 왕이 있으니까 전쟁할 때 물자를 잘 되는 거야. 일본도 천황이 있으니까 일사분란하게 움직여. 그런데 태국도 왕이 있으니까 2차 대전 때 일본군이 중국이고 러시아고 한국이고 다 쑥밭을 만들고 한국 여자 그냥 몇백만 명을 강간을 했는데 그 일본 피가 많이 섞여 있어요. 여러분한테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태국 왕은 그걸 미리 알고 선견지명이 있어가지고 일본 천황을 찾아가서 앞으로 일본이 세계를 제패하려고 할 건데 그때 전쟁이 나면은 우리나라는 무조건 여러분 협조를 하겠다. 그 일본 천황이 깜짝 놀랄 거 아니요? 아니 이 사람이 우리가 전쟁할 걸 어떻게 알아? 그때는 우리는 길도 내주고 당신들이 중국으로 쳐들어가든 뭐 하든 우리는 관여하지 않고 협조해 주겠다. 그러니 우리하고는 평화조약을 하자. 이래가지고 왕은 몇십 년은 왕을 해놨으니까 미래를 내다보는 눈이 있어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4, 5년 하면 나갈 걱정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리고 나가서 잡혀갈까봐 그거 걱정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니까 불과 앉아서 마음 놓고 집무하는 기간은 1년 정도야. 처음에는 들어가서 3,200명을 인사를 해야 돼. 정부 투자기간. 그 장들의 임기가 돌아와. 지금 박근혜가 2월 달에 정부 투자기관 장들의 임기가 돌아왔는데 3,200명을 전부 바꿔야 되는데 3,200명의 인사를 지금 할 수 있나 없나? 못하니까 그 사람들이 재연장이 돼버려서 그냥 자동으로 공기업의 임원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박근혜가 대통령 되면 또 검찰 인사를 해야 되는데 검찰 인사가 또 스톱돼 버린 거예요. 2월 달에 해야 되는. 그러면 이제 총리는 그걸 못 해요. 대통령 권한 돼. 그걸 할 수가 없어.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에 탄핵이 안 돼 버렸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누구를 데리고 오겠죠? 우병우를 데리고 오겠지. 그래 안 그래? 갖다 놓고 누구부터 잡겠어? 검찰 인사 싹 바꾸겠죠? 공기업 인사 3,200명 싹 바꾸겠죠? 바꿔놓고 나면 누구 세상이 돼? 박근혜 세상이 되겠죠? 그 다음에 누구부터 잡겨? 여자한테 그렇게 하면 5년의 서리빨이 서는 거야. 공안정국이 되겠어 안 되겠어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에? 그러니까 뭘 봐가면서 대통령 하겠다고 뛰어다녀야 돼. 에? 맞아 안 맞아요? 사람을 그만큼 지어 밟으면 그게 또 꿈틀거린다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무자백이 하는 게 아니야.
또 언론은 무조건 힐러리 편에만 붙어가지고 그래 안 그래요? 그 힐러리가 된다고 샀다가 허경영이가 붙어버린 거예요. 맞아 맞아요. 우리나라 지금 언론이 그거하고 똑같아. 그 내가 안 봐요. 여러분 전부 유튜브만 보라 이거야. 그거 전부 여론조사 하나도 믿을 게 없어. 잘 보세요. 이해창은 2번 대통령을 나갔는데 10년간 1등이었어. 10년간 5년 여론조사 1등이야. 맞아 맞아요. 50%가 넘었어. 문재인이 30% 샀지만. 그런데 마지막 선거 때 한 달 동안에 항상 꼴찌가 떨어져 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언제나 50% 1등이야 이해창이가. 요 밑에 누가 있어? 이해창이가 요게 1등이고 요게 50%였어. 여론조사가 항상 5년간 정확하게 말하면 4년 11개월간 1등이야. 꼭 선거하는 날만 두 번째 인기가 높은 놈이 요 사람이야. 누구죠? 문재인이가 아니 이해창이 나갈 때 역사는 짬뽕처럼 썩는 게 아니에요. 요 2등이 전주 사람 있었죠? 대통령 나온 사람 정동영이었어. 이 사람은 50% 부동의 1위가 4년 11개월 동안 항상 1등이야. 전체 합치면 9년 동안 1등이야. 9년 12개월 10개월 동안 1등이야. 그런데 그 밑에 노무현이가 16%야. 노무현이가 16%야. 세상에. 이명박 이해찬이는 언제나 50%가 넘어. 근데 뚜껑을 딱 여니까 선거하는 달에 노무현이가 이게 안 이겨. 꼭 한 달 마지막 달에 가서 이해찬이는 지는 거야. 맞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은 관운은 있어도 대통령운은 없는 것이요. 그것을 여러분이 이해찬이 관상에서 알아야 돼. 이해찬이 보세요. 이게 몇 핵이요? 이게 몇 핵이요? 이게 몇 핵입니까? 8핵이죠? 그러면 28핵이야. 맞죠? 28핵이 수리학에서 뭡니까? 중도 단절이야. 처자식 때문에 인생이 중간에 잘 나가다가 중지한다. 그렇게 나와 있어. 숫자학에, 우리 수리학에는. 처자식 때문에 잘 나가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단절된다, 운이. 28수야. 그러니까 이름을 지을 때 28로 지은 사람은 전부 바꿔야 돼. 맞아요. 이 이름 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벼슬까지는 할 수 있어. 관상이 사자상이라서. 벼슬은 할 수 있는데 대통령은 이 숫자 가지고는 어려워. 대통령 되는 사람은 어딘가 이름까지도 좋아야 돼요. 알겠죠? 노무현은 합수가 37이에요. 노무현이는 37핵이니까 이거는 대권을 잡는다. 이런 숫자야. 알겠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1등을 항상 하는데도 꼴찌가 떨어져 버려요. 꼴찌한테 져버렸어요. 그럼 또 노무현은 또 어떤 식이냐면 운이. 잘 봐요. 아니 이 사람이 이게 37핵이야 노무현이가.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잘 봐요. 김영삼이한테 대 들어가지고 3당 합당하니까 뛰쳐나와버렸죠. 나와버려가지고 민주당을 떡갔는데 민주당에 가니까 이인재가 국회의원이 100명 있어. 그죠? 하나가비가 15명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민주당 김대중은 이인재를 대권 후보로 내세웠어. 맞습니까? 그 다음에 누구죠? 하나가비 다음에? 미국의 IMF 왔다 갔다 한 사람이 있잖아. 박지원이 말고 유정근이 7명.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정동여의, 정대철이 5명, 정동여의 3명, 김건태가 2명, 노무현에 따르는 국회의원이 천정배 1명.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국회의원 서열이 100몇십 명 중에 노무현이 지지하는 사람이 1명이에요. 그러니까 1명을 데리고 노무현이가 대통령이 된다? 불가능했겠죠, 그죠? 근데 어떻게 노무현이가 이 사람을 이겼을까? 이걸 이기고 또 이 사람을 이인재를 이긴 다음에 또 누구를 이겨? 정몽준이를 이겨. 또 정몽준을 이긴 다음에 또 누구를 이겨? 이해창까지 이기는 거야. 이 사람이 0.1%였어요. 0.1%. 허경영이가 지금 여기 있어요? 여기 있지 않아요. 허경영이 지금 대통령 나간다고 후보 등록 딱 하면은 최하 30%가 나와.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 유세 때 TV 토론 3번만 딱 하면은 80%가 나와버려. 지지율이. 저거 아버지를 찍겠다 하다 마음먹고 있다가 나를 찍어버리는 거야.